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몇몇 청와대의 극소수 참모들, 비서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제왕적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 말 한마디면 원전 건설이 수습되는 나라,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방송법 개정도 바로 수습되고 다시 예전의 정권처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친여권 성향의 이사장, 사장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거 정권의 적폐가 하더라도 적폐를 청산하지만은 그 인물을 바꾸는 것 또한 그 절차 또한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고 제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보면은 제왕적 청와대의 비서정치가 극에 달했다. 그리고 제왕적 청와대의 극소수 인너서클에 대한 몇몇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과 좌편향 이념지향적인 그런 그 참모진들이 모여서 결정함으로써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완전히 패싱되고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기능이 또 헌법에 규정된 행정사법입법의 그 상권 분립의 어떤 그 가치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그래서 헌법적 가치 질서가 상당히 무시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와대 비서들이 최근에 회의도 얼마나 지금 나서고 있습니까? 주무장관들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지난 11월부터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종석 UA 특사 의혹, 그것도 보십시오. 사실은 이제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일부는. 결국에 극소수 청와대 참모진들이 결정해서 담당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무시하고 UAE에 통보해가지고 UAE와 관계가 악화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또 그 비서실장이 특사로 나가고, 또 어땠습니까? UAE의 행정청장, 실세라고 하는 행정청장 칼둔 행정청장이 왔을 적에 외교부 장관, 주무 관련 장관들은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이 다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16.4% 인상이 돼서 7,530원이 돼서 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용주들이 알바를 해고하고, 또 경비원들, 정말 그 소수 계층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해고되는 곳에 누가 갔습니까? 재정부 장관, 주무장관들이 가서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비서실장이 간 겁니다. 정책실장이 가고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또 검찰, 경찰, 국정원 이 세 개의 권력기관을 개편하기 위한 그런 그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누가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했습니까? 국정원장이 같이 합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비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발표했습니다. 완전히 패싱됐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88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국무위원인 총리와 장관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들은 비서실장도 비서요, 정책실장도 비서진이요, 다 비서일 따름입니다.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을, 특히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청와대 비서들이 장관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적 질서가 사실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죠. 장관들이 무능해서 비서들이 나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기사 요즘 장관들 하는 거 보면은요, 또 못 믿을 만도 합니다. 제가 장관들 한 10여 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요? 우선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책을 갑자기 나와가지고 도박이다. 거기 가상화폐 나름대로 해보가서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는 우리 2030 거기 희망을 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완전히 도박꾼으로 몰아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또 부랴부랴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다 하면서 유보에서 한 발 뺐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와대하고 엇박자 난 게 한두 번입니까? 문정인 특보한테 물먹는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래서 또 청와대 비서 시킨 대로 9월 10월 달에 UAE에 가서 뭔가 통보하고 가지고 UAE에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전 장관이 아니라 무슨 외교부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회의원이지만은 다 사고 쳤지 않습니까? 제천 화재 참사. 근본 원인도 아직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유가족들의 그 한풀이를 못 해주고 있을 정도로 시원하게 바라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부산시장 나오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호 유가족 6월 조작 사건 여러분들 다 잊으셨습니까? 벌써 5명입니다. 박상기 법무, 송영무 국방, 강경화 외교, 김부겸 행안, 김영춘 해수부 장관. 어찌 그뿐입니까? 조류독감. 지금 조류독감에 시오리에 전라도 영암을 중심으로 한 나주 인근에 조류독감이 퍼지면서 지금 중부지방으로 포천까지 오고 지금 경기도 인근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정말 김영록 장관 열심히 합니다만은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장관 업무하면 정말 고개를 갸웃거리는 또 한 분 계십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시죠. 이분 작년에서부터 수능을 갖다가 무슨 영어를 절대평가 안 해 하면서 수능을 변경해 보려고 하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 정책마다 지금 불협화음을 이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뭡니까? 유치원 방과 후에 유치원 영어 금지. 초등학교 작년에 12월에 있었던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방과 후 유치원 영어 금지에 의해서 지금은 초등학생 방과 후에서 지금은 유치원도 방과 후에 영어 금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발표했다가 워낙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또 서민층들이 반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없던 일을 한다. 또 갈팡질팡 또 유예하고 또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교육 정책을 가지고 탁상 공론에 앉아가지고 그저 이념지향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가지고 무조건 결정했다가 완전히 설익은 정책으로 불쑥 질러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치원 영어 금지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은 서민층 유치원 애들도 영어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걸 금지시켜버리면은 50만 원, 100만 원짜리 영어 가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돼 버립니다. 그러니 학부모들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시중에는요. 교육부 장관 부인이 무슨 영어 학원 하느냐는 그런 비아냥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김동연 재정부 장관 패싱된 지 오래됐죠. 이윤규인가 누구 산자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원전 중단하라고 그러면 주무장관 뭐 끽소리도 못합니다. 이런 12명의 장관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을 못 잡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다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제 원래 중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뭐 클린턴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합니까? 비서는 대통령의 보좌진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이승만 대통령도요. 비서 15명 가지고 비서진 15명 가지고 다 하고 다 장관들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이 뭐 독재를 하고 그런 건 다른 일이지만은
시스템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왕적 청와대, 제왕적 비서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영삼 TV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민정수석, 부속실장, 1부속실장, 2부속실장, 연설비서관, 상황실장, 전부 운동권 출신의 시민단체 출신의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거기다 탁현민 행정관까지 아직까지 건재하다면서요. 이렇게 청와대가 완전히 내각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도 개헌을 4년제 대통령제 중심제로 하자고 합니다. 4년제, 지금 5년 단임제를 8년으로 늘리겠다는 것밖에 다 됩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이제 말할 지금 워낙 적폐청산에 물길이 거세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왕적 대통령제만큼은 이번 개헌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잘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방 분권의 개헌을 포함보다도 더 우선된 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입니다. 그래서 비서정치가 없게 하고 비서들이 장관위에 누르게 하는 이런 청와대 시스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대통령제를 하든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무슨 내각제를 하든지 이원집정부를 하든지 어떤 정부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청와대의 시스템 개선입니다. 그것이 개헌에서 담아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의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장, 감사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당을 통해서 입법부인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가 사실상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아니라 대통령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걸 바꾸지 않고는 권력기관의 중립이라는 것도요. 검찰 중립부터 시작해서 감사원의 중립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이 바로 그 권력기관의 중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포함하는 개헌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당, 바른정당, 야당들 정신 차려서 꼭 개헌안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